지금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국감 초반이었죠. 지난 6일과 11일에 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중소형 보험사가 이례적으로 두 차례 국감에서 언급됐습니다. 바로 흥국생명이 주인공입니다. 소속된 이 보험 설계사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공교롭게도 흥국생명은 이 보험 설계사 조직을 분리한 이 자회사 설립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 설립 승인을 해줘도 문제가 없는 건지 논란이 불거지는 등 이 보험업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왜 이런 논란이 일게 된 건지 금융부 류정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류 기자, 네. 안 그래도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이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이 존재인데 이들이 국감을 받는 자리에서 흥국생명, 이 금융사 이름이 거론됐어요. 당연히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먼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열었는데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흥국생명이 실적이 저조한 설계사를 강제로 해촉하는 방침을 세우고 줘야 할 수수료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능률 설계사 관리 방안. 이게 제목서부터가 참 그런데 실력이 저조한 설계사들을 강제로 해촉한다는 계획입니다. 설계사를 해촉하면은 그 전에 했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네, 흥국생명은 해당 문건을 지난 1월 작성했습니다. 3개월 연속으로 실적이 저조한 설계사는 해촉 절차를 밟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예.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저능률 설계사를 선별해 위촉 계약 해지 안내서를 발송했습니다. 네. 유예 기간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그 다음에도 실적이 기준에 못 미치면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해촉했습니다. 해당 방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었고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 주에 열린 금감원 국감에서는 이 다른 얘기가 또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돈 문제였습니다. 설계사들이 영업을 하면서 고객에게 나눠주는 볼펜, 고무장갑, 위생장갑 등 판촉물 비용을 급여에 반영했다는 주장이었는데요. 볼펜의 경우 흥국생명을 상징하는 로고와 색깔로 디자인돼 있었고 설계사가 일하고 있는 지사에 지사장 이름도 새겨놨습니다. 물론 내야 했던 액수가 볼펜 한 자루당 90원 꼴이라 그렇게 부담스러운 건 아닙니다만 바꿔 말하면 이렇게 자잘한 것까지 돈을 냈어야 할 정도로 대우가 열악하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강제로 회식에 참석하도록 해놓고 회식비를 각출했다는 내용도 언급됐습니다. 영업비까지 이제 설계사들에게 전가했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흥국생명은 국감에 안 나왔어요.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가장 먼저 언급됐던 강제 해촉 얘기부터 좀 해보자면요. 보험 설계사와 계약을 맺으면 교육도 해야 하고 영업점 내에 공간도 줘야 하는 등 고정 비용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보전할 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원래 기준이 2달이었는데 한 달 늘려준 것이라는 해명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보험업계에선 3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판촉물의 경우 보험 설계사가 개인 사업자라 회사에서 받은 판촉물 금액이 사업소득으로 잡혀 그 세금을 뺀 것이라고 설명도 했는데요. 다만 이것도 지사장 이름을 새긴 볼펜은 사실 설계사의 영업에 별 도움이 안 되는데도 설계사에게 세금을 물게 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입장에서야 나름대로 입장이란 게 있겠지만 어찌됐건 보험 설계사들 이렇게 영업 최전방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박하게 됐다. 이런 인상은 좀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흥국생명은 최근 이 보험 설계사 조직을 따로 떼서 자회사를 세우려고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이른바 자회사형 법인보험 대리점, 다른 말로 자회사형 GA라고도 하는데요. GA는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대리점을 말합니다. 네. 이걸 보험사가 직접 세우면 자사의 상품을 전담해서 판매할 수 있는 창구가 하나 생기는 셈이죠. 이렇게 되면 보험사는 상품 개발과 자산 운용에만 집중할 수 있고 비용도 덜 들어가 경영상 이점이 많습니다. 예. 다른 회사 상품도 팔 수 있고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보를 넘나든다든지 이런 유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적극적으로 비용적인 부분들도 고려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점 때문에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진작에 자회사를 만들어 놨고요. 네. 올해는 동양생명, 프루덴셜생명 등 중소형 생보사도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흥국생명은 지난 2018년 이미 자회사형 GA 설립을 한 차례 시도했었는데요.
그해 3분기 기준으로 유동성 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져 설립 요건을 맞추지 못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방금 얘기해 주신 이 말미대로라면 이 4년 만에 다시 이제 GA 설립을 재도전하게 되는 그런 셈인 것 같은데 설계사들한테 갑질을 해놓고 비용이 절감을 하겠다며 자회사를 또 만드는 게 적절하진 좀 않은 행보 같기도 보이고 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감에서 지적된 것도 바로 그 부분인데요. 예. 특히 보험 설계사를 강제로 해촉하려 한 것이 결국 지출을 줄여 자회사 설립 조건을 맞추기 위한 현금 마련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에서 먼저 검토하고 있는 만큼 우려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는데요. 금감원장 답변은 직접 들어보시죠. 본인의 의사에 반한 어떤 그 행태가 실제로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부분은 잘 살펴보고 다만 명백한 불법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일부 설계사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 관련돼서 부당행위가 있는지를 한번 자회사 승인 요건의 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보험업법에 일반적인 제재 규정이 있는 만큼 들여다볼 근거는 충분한 상황이고요. 실제로 금감원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만큼 위법한 내용이 있는지 짚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흥국생명은 지난 9월 GA 자회사 설립 승인을 신청했는데요.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갑질 논란이라는 암초를 만나게 됐습니다.